본 프로그램은 2018년 부천 시민 미디어 센터 시민 미디어 제작 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세 번째 녹음입니다. 희망이 샘솟는 마을 이야기. 안녕하세요. 써니 최희선입니다. 이 코너는 오정 행정복지동에 관한 이야기와 8월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9월 8일 토요일에 열리는 원종 이동 거칠개 주민 대축제가 열리는데요. 거칠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거칠개란 먼 옛날 원종 이동은 거치는 언덕의 지형 특성으로 거칠개라고 불리어졌고 이 지역에 많았던 개구리를 행사록으로 주민 화합과 발전의 도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네요. 거칠개가 되게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 지식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그 거칠고개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칠고개는 원종이동 주민센터 앞에서 있던 작은 표구인 거칠개를 갈 때 이용하던 고개로 거친 고개에서 유래되었고 거칠개를 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 고개가 바로 거칠고개라고 조선 지지 자료에 있다고 했대요. 근데 이 거친이 거에다 씌우신 거친 고개로 되어 있고요. 거친의 의미를 겹친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거친을 겹친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이다 보니까 거칠 고개는 본래 거칠다에서 온 것으로 전설 모음화하여 거칠다로 바뀌고 다시 고개와 결합하면서 혼절 포기로 거친이 된 것이다. 따라서 거친 고개가 거칠 고개로 바뀌고 거칠 고개는 능미 옆구리를 뚫어 길을 만든 것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숲이 우거져 있어 거친 고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써 있었네요. 무슨 전설 모음화가 뭔지, 혼철 표기가 뭔지 참 생소하긴 합니다. 더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칠개 주민 대축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1회로 지역 주민들 주체로 가족이 함께 정이 넘치고 이웃과의 소통하는 행사로 부천 대명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체험마당, 어울마당, 소통마당으로 행사가 진행되고요. 행운권 추첨도 있는데 행운도 잡아보고 먹거리 또한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체험도 하시고 공연도 하고 또 주민 노래자랑이 있네요. 저도 지인이 나가서 응원 갈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나오시고 본병원, 한의원에서도 건강 체크를 한다네요. 꼭 오셔서 건강 체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웃과 함께하고 정이 넘치는 원종이동 거칠개 대축제에 놀러오세요. 제가 예쁘게 페이스 페인팅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종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인 옥토끼님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끼님. 안녕하세요. 네, 옥토끼 김성경입니다. 이 무더운 날 잘 견디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피곤하고 밥도 막 못 먹고 살도 빠지고 이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견디기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볼이 쏙 들어가셨네. 잘 됐죠, 뭐. 저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저희 집에 소금 부대가 몇 자루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 부대, 이 소금을 없애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소금 유통기간은 뭘까? 언제까지일까요? 이게 소금 유통기간이 원래 있나요?
글쎄요. 저도 퀴즈를 내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약간 넌센스인 것 같기도 하고. 소금의 유통기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 어차피 담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짜도 아마 유통기한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앞자리만 7년? 예? 아니요, 더 쓰세요. 뭐 우리가 뭐 소금 먹을 때 어떤 소금을 먹어라 건강에 좋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눈치채신 혹시 선생님 아는 와이프 드라마 보세요. 거기서 낸 퀴즈라서 제가 한번 아재 개그로 한번 퀴즈 한번 내봤는데. 근데 예. 없는 거죠? 유통기한 없는 거죠? 아재 개그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소금 중에서 제일 좋은 소금. 천일염이네요. 그러면 천일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유통기간은 1000일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실 줄이. 제가 약간 아재 나이가 나이만큼. 자, 그러면 우리 8월달 행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아니 8월 행사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까 그 거칠게 축제 설명하실 때 저는 아나운서 발음 연습하시는 줄 알고 저도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거칠고개가 몇 번이 나온 건지 그러면 우리 청취자한테 퀴즈 한번 낼까요? 써니가 거칠게에 대해서 거칠다를 몇 번을 말했는지 이거 소정의 상품도 나가나요? 이거 맞히시면은 제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가 맛있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분만 맞힐 것 같은데. 네.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복지관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뭐 거칠고개가 이제 저는 거칠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뭐 거쳐간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또 이번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 배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복지관 소식 8월 소식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7월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삼천리 봉사단과 함께하는 겨울맞이 월동 준비가 사전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공지 드렸었는데 그 11월 17일 토요일하고 12월 15일 토요일 이렇게 양일로 해가지고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창문 뽁뽁이나 문풍지 부착을 해드린다고 해요. 뭐 간단한 보수나 가스 점검도 된다고 하니까 지역에 거주 중이신 60세 이상 홀로 거주 어르신 및 조손 가정이 알고 계시거나 본인이 그러신다고 하시면은 원종 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의 주시면 그렇게 접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당장 내일이네요. 네, 8월 오정뜰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이 되는데요. 8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행사를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8월에만 이제 특별히 조금 다른 행사로 준비를 해서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이 됐고요. 장소는 동일하게 오정대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비밀은 아니시죠? 비밀은 아니고 이제 연초에 이제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 마을 축제를 만드시는 분들께서 이제 8월에는 특별히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기도 하니까 이제 좀 오후 시간대로 해가지고 좀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요. 축제가 이제 1,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8.15 통일비빔밥이라고 이제 통일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평화통일, 염원통일, 비빔밥 815그릇 나눔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빔밥 다 같이 비벼가지고 나눠 먹는 행사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제7회 부천 청소년 문화축제 판타스틱 뉴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선이 진행이 돼서 이제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개인, 그러니까 청소년 개인 혹은 그룹, 밴드, 노래, 댄스 경연대회 및
이제 저희가 시상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 참여해서 이게 같이 함께 어울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 원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는 꿈꾸는 새싹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이제 도서관 축제 같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9일 목요일부터 8월 25일 토요일까지 우리 마을 사람들의 희망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나와 마을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까지도 이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 꿈꾸는 새싹 작은 도서관에 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원종이동 돌봄공동체 우리랑과 함께하는 8월 골목부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매달 하잖아요. 이제 우리 써니님도 이제 돌봄공동체 우리랑에 같이 하고 계신데 이번 8월에는 8월 24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행 장소는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수락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같이 어울리시고 놀다가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8월 24일 생일이신 분 오시면 생일 이벤트도 따로 진행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꼭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원종복지관 8월 행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더운 날에도 우리 원종복지관은 항상 프로그램이 꽉 차 있네요. 그리고 8월 21일 날 우리랑이 그 평상 모임을 하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네. 평상 모임에서 뭐 콩국수를 해서 먹었는데요. 그때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날씨 진짜 더운데 그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으로 여름 좀 나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그 깻잎김치를 만들어서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간식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8월 21일 날 시간 되시면 같이 함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서 하나요? 4호평상에서 합니다. 4호평상이 어디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원종 19통 있는 위치에 있고요. 대한노인회 네. 예, 그 근처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원종사회복지관으로 전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을방송국 들어오다 보니까 네. 다락이라고 저희 매년 하는 축제 있잖아요. 네네네. 생활동호회 네. 축제? 네, 그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네. 저희 써니 선생님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부천 생활문화 페스티벌 다락인데요. 벌써 올해가 4회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3회째부터 제가 뭐 그림을 하다 보니까 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일상으로 해서 25, 26일 뭐 아트홀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부천 잔디광장에서도 뭐 아트마켓 여러 가지 뭐 체험마당도 하니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시는 부천 시내에 있는 갤러리 있죠. 복사골이라든가 아니면 네모 갤러리라든가 거기에서 전시를 하니까 전시는 20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시간 되시면 다락과 함께 즐거운 예술이 일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예술이 일상으로. 네. 거기에는 저희 뭐 통기타들 뭐 지금 그 오정동에서 활동하시는 동아리 분도 있거든요. 뭐 드리안기라든가 레인보드 그리고 난타, 강타 분들도 같이 공연을 하니까 즐거운 시간 거기서 보내면 좋겠네요. 25일 날 복사골 아트홀에서 드리안기, 레인보우 그리고 주민기자단 추옥님이 꿈의 합창단에서 합창단 공연도 하거든요. 꼭 보셔서 아름다운 목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꼭 가볼 예정입니다. 꼭 가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천 시내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오토키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8월에 희망이 샘솟는 마을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이 시간을 이제 두 번째 진행하게 되는 능소아입니다. 지난번에는 첫 시간이었어요. 색강아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제가 구석에서 이제 몇 편의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책은 데니 그레고리라는 분의 책입니다. 모든 날은 소중하다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은 이 작가의 이제 다른 책 창작 면허 프로젝트라는 책을 먼저 알게 돼서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책인데요. 창작 면허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좀 실력이 안 늘고 또 지루하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림을 재미있고 또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미술 관련 그 이제 코너를 기웃거리다가 제가 발견한 책인데요. 그 책을 처음 만나고 야, 이런 보물이 어디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림이 일단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글 내용도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정말 12,000원 뭐 가격이지만 보물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좀 얄팍한 생각으로 이 책은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도 소개시켜 주지 않아야지. 왜냐면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접하면서 이제 이분의 그 전에 나온 책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책이 바로 이제 모든 날이 소중하다라는 오늘 소개할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작가의 이제 조금은 개인적인 그런 인생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앞전에 이제 그 녹음한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시를 낭송했던 그 시간은 괜찮은데 이야기를 했던 시간은 조금은 정리가 안 된 멘트라 좀 듣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글 내용을 주로 낭독해 주는 시간으로 많이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역시나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앞부분이 있었네요. 일단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 삶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깊이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발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패티와 잭과 프랭크와 나는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괜찮은 아파트에서 아마도 평범한 생활이라고 불러야 할 삶을 살고 있었다. 스타일리스트인 패티는 사진 촬영을 위한 옷과 소품을 찾아 온 맨하탄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바쁜 광고쟁이였던 나는 회의와 촬영으로 정신이 없었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0개월 된 잭은 열심히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다. 프랭크는 8살 먹은 개인데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존재였다. 만일 당신이 그때 우리를 만났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좀 바쁘다고 말했을 것이다. 어느 덥고 바쁘던 아침, 패티는 잭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두고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사진 촬영에 쓸 케이크를 구하러 업타운의 유명 제과점에 가는 길이었다. 전철을 기다리는 도중 그녀는 플랫폼에서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때 역으로 들어오던 9번 열차가 그녀를 치었다.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지만 너무 늦었다. 열차 3칸이 패티의 몸 위로 지나가면서 척추뼈를 부서뜨렸고 그녀는 허리 아래가 마비되어 버렸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패티는 쾌활하고 귀엽고 멋진 여자였으며 이제 막 엄마가 된 참이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지만 바쁘게 산 부부였던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광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내는 스타일리스트.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바쁘고 이제 정신없이 그렇지만 또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제 장애인 이 된 거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된 장애인.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고는 굉장히 이제 다른 삶을 이제 직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실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을 또 비참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장애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휴가 때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과 카프리의 따뜻한 바닷가와 활기에 넘치는 로마와 시실리안들의 정열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들은 엉뚱한 곳에 도착했음을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에 내린 것이다. 잿빛의 밋밋한 풍경들, 사람들은 멋없고 음식도 그랬다. 모래사장은커녕 높은 제방뿐이었다. 하나님 맙소사. 부부는 경악했다. 정말 형편없군. 우리가 꿈꾸던 휴가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들은 불평했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네덜란드에 꼼짝없이 묶인 것이다. 참 재수도 없지. 하지만 점차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네덜란드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이 느리고 부드러웠다. 사람들에게선 내면의 차분함이 느껴졌다. 그들은 렘브란트, 알크마르, 하츠판 요리, 오래된 커피숍들, 그리고 케케노프의 튤립들 같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결국 멋있는 휴가를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이것도 훌륭했다. 친구는 말했다. 네덜란드가 패티와 내가 떨어진 곳이야. 장애인의 세계 말이야. 내가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처럼 빠르고 신나지는 않겠지만 그 삶은 깊고 진한 것이야. 너는 그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것을 사랑하게 될 거야. 아마도 이 친구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제 아내를 옆에서 돌봐줘야 되니까 아내 옆에서 또 아이를 돌봐줘야 되니까 또 집안일을 하는 시간도 많았을 거고 함께 집에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이 밖에 일은 밖에 일대로 하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무심히 대했던 그런 어떤 일상들, 어떤 뭐 그냥 소소한 생활들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에 탄 아내를 자기가 이제 그려보게 돼요. 근데 그 이제 아내를 그리는 그 시간이 여지껏 광고 그 카피라이터 그 생활로 그렸던 그런 그림들하고는 그런 시간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림이었고 하니까 뭐 재미가 있거나 뭐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아내를 시작으로 해서 뭐 아이, 뭐 집안의 물건들, 뭐 찬장들, 뭐 약품들, 온갖 잡다한 것들, 자기 옷이란 옷은 다 꺼내서 그려보고 신발이란 신발들은 다 꺼내서 그려보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집에 있는 건 구두 안에 넣는 구두들로부터 냉장고에 넣는 얼음들까지 모조리 그려버렸다. 좀 불안하더라도 나가서 내 자신을 확인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처음에는 밖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너무나 신경 쓰였다. 예술가인 양 폼 재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다. 그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을 방해해서 평소의 절반만큼도 잘 그려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숨어서 그리기 시작했다.
공원에 멀리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또는 커피숍의 창가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솔직히 말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그림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려고 주위에 벌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도 없었고 예술가 면허증 좀 보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곳은 뉴욕이며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뉴욕이 있는 것이다. 뉴욕은 내 집이다. 내가 12살 때 우리는 SS 라파엘로 호를 타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보낸 끝에 부두에 도착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아침 인사를 했고 사람들은 얽히고 설켰고 왜 짜는가? 그 이후로는 대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곳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뉴욕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일상들이 그동안에 봐왔고 느껴왔던 그런 어떤 정신없는 삶하고는 굉장히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되고 하루하루가 자기 순간순간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출장 같은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제 그 출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이제 그런 이제 짤막한 글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호주, 파키스탄, 이스라엘에서 자랐다. 어릴 때 하도 이사를 많이 해서 이내 여행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직업상 여행을 꽤 많이 하면서도 한 번도 낯선 곳을 탐험한 적은 없다. 일본 가서는 버거킹에서 식사했다. 멜버른에서는 호텔방으로 음식을 시켜다 먹었다. 하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니 새로운 곳들이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다. 심지어 공항도 즐겁다.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그리고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멈추어 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리는 일이 몇 달 동안 한 번도 없이 지나가기도 한다. 그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다시 펜을 잡을 때면 처음 그리는 그림들은 엉망이다. 답답하고 정신없고 마치 눈 감고 그린 그림 같다. 하지만 며칠 꾸준히 연습하고 나면 예전에 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나아가게 된다. 진정한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마다 그만큼 더 보게 된다. 네, 이렇게 모든 날이 소중하다라는 이제 책에 제가 조금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끝이 났어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비롯해서 또 이 내용을 들은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거울 삼아서 또 본보기 삼아서 그림 일기를 또 그리면 어떡할까,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책에는 이 책도 그렇고 또 이분이 쓴 창작 면허 프로젝트도 그렇고 책들이 그림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그림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인 멋진 그림들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모아놓고 이제 같이 이제 보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그날 있었던 그런 일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 것도 담지 않는 자기만의 온전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 내용을 읽어본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이분을 또 거울 삼아서 자기만의 기록을 남겨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책을 이제 직접 구입해서 읽어본다면 이 책이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림에 관심이 없으면 또 이 내용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시간에는 이제 그림 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그림들이 좀 어설픈 그림이긴 하지만 지금 봐도 그런 것들은 참 소중한 그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으로 점점 가면서부터 이제 글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이제 그림 일기는 자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시키지도 않고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 교육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갔더라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그리는 일이 정말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듯이 어색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자기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뭐 명품 가방이든지 명품 옷이든지 이런 거를 구비해 놓는 것보다 자기 생활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정리하고 기록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에 공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책 읽어주는 여자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